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지난 주말 행정통합 방식을 둘러싸고 막판 타협점을 찾던 경상북도와 대구시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기자회견을 통해서 각자의 최종 입장을 공개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안동과 대구청사는 유지하되 포항 동부청사 불가와 시군구 권한 확대를 고수한 반면 대구시는 특별시의 권한을 집중시켜야 한다며 경상북도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대구시는 오는 수요일을 최종 시한으로 못 박으며 사실상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김경철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까지 대구시와 막판 협상을 이어가던 경상북도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와 좁혀지지 않은 쟁점을 공개했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22개 시군의 자치권을 확대할지 말지입니다. 경상북도는 중앙정부 권한을 특별시가 이양받아 이를 다시 시군구에 넘겨주는 방식으로 통합을 통해 시군 자치권을 더 확대한다는 구상입니다. 이를 위해 국토계획과 농업, 문화관광 등 6개 분야 12개의 세부 과제도 발굴해뒀습니다. 반면 대구시는 일단 통합특별시로 권한을 집중시켜 거점 중심 성장을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 경우 경상북도 22개 시군이 특별시의 직접 행정체제에 포함되면서 기존의 행정 기능이 더 약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시군의 기능을 자치구처럼 위축시킨다는 이 통합의 기본 체계와 방향에 대해서 경상북도의 어느 시군이 동의할 수가 있겠습니까? 청사 위치 논란 역시 시군 자치권 약화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현행대로 안동과 대구 2곳에, 대구시는 포항까지 더해 3곳에 청사를 두자는 입장입니다. 경상북도는 청사가 3개로 늘어날 경우 대구시는 확대되는 효과가 있지만 경북은 사실상 3개 권역으로 쪼개지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합니다. 특히 대구시가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포항 동부청사 설치는 도내시군의 자치권을 약화시키는 특광역시 체제를 전제한 거라며 극도의 경계심을 나타냈습니다. 시군 권한의 축소와 특별시 광역시의 직접 행정체제로 편입하는 그러한 연장선상에서의 동부청사나 이런 관할의 주장이라면 이것은 원칙과 방향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경북도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다만 경상북도는 쟁점 2-3개를 제외하면 90% 이상 의견 합의가 이루어졌다며 통합 절차를 장기 과제로 돌리지 말고 계속 추진해 나가자고 대구시에 제안했습니다. 중앙부처가 검토해야 될 사항은 99% 합의됐으니 먼저 올릴 테니 그 수용 여부를 최대한 검토해달라. 그동안 어떻게든지 이거를 타협점 접점을 찾아보겠다 하는 것이 저희의 의지인 것이고. 하지만 대구시는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고 경상북도가 이번 주 수요일까지 최종 합의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다음 지방선거에서 통합자치단체 출범이 어렵다며 대승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경상북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울릉군이 환경부가 주관하는 노후상수도 정비 공모 사업에 선정돼 118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남양 정수장이며 하루 500세제곱미터 처리 용량으로 2028년 완공 예정입니다. 남양 정수장은 1982년 건설돼 노후화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재건설을 통해 지역민과 관광객에게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이 기대됩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수산물 방사능 검사 등을 위한 예산 집행률이 5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지난해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방사능 검사 등을 위해 예산 131억 4천여만 원을 편성했지만 실제로는 57.6%인 75억 6천여만 원만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별로는 59억 원씩 편성된 양식장과 산지 위판장 수산물 검사 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각각 49%와 60%에 머문 반면 수산물 소비 촉진 사업 예산 900여억 원은 100%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가 보유한 최첨단 물리탐사선 탐해 3호가 지난 6월 포항을 모항으로 취항해 시운전을 마치고 서해 군산분지에서 본격적인 탐사를 시작했습니다. 탐해 3호는 예전에 흘렀던 조그마한 물줄기까지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요. 첫 번째 임무는 이산화탄소 100만 톤을 저장할 수 있는 해저지층을 찾는 것입니다. 이규설 기자가 탐사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전북 군산항에서 보급선을 타고 10시간을 달렸습니다.
군사랑 서쪽 160km 지점에 다다르자 저 멀리 탐해 3호가 보입니다. 바다에서 두 척의 배가 만나는 것을 랑데부라 부르는데 보급선에서 곧바로 탐해 3호로 옮겨 탈 수가 없어 오징어 잡이배로 한 번 더 갈아타고 어렵게 탐해 3호에 탑승했습니다. 배 안에선 한국, 영국, 터키, 싱가포르 연구원들로 구성된 다국적 탐사팀이 시시각각 들어오는 해저 지층 측정 자료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지금 현재 음파를 수신하면서 정밀 해저 지형을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탐해 3호가 왜 바다 위 연구소라 불리는지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이곳 사이언스랩은 과학자들이 실시간 전송된 데이터를 분석하는 장소인데요.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 배 안에 있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을 정도입니다. 탐해 3호는 해저 지층의 3차원 탐사는 물론 지층 변화를 탐지하는 4차원 탐사 능력까지 갖췄습니다. 배 뒤쪽으로 노란색 굵은 줄 8가닥이 문어발처럼 길게 펼쳐져 있는 게 보이는데요. 이 굵은 줄에 장착된 장비들이 해저 지형에서 반사 굴절돼 되돌아오는 파동을 기록해 지구의 내부 구조를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탐해 3호의 첫 임무는 서해 바다에서 이산화탄소 100만 톤 이상을 저장할 수 있는 해저 공간을 찾는 것입니다. 이산화탄소를 주입하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층과 그다음에 저장된 이산화탄소가 상부로 이동해서 누출되지 않게 막아줄 수 있는 덮개암층을 발견해야 됩니다. 탐해 3호는 3D 탐사를 통해 예전에 흘렀던 강 주변의 조그마한 하천까지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석유나 천연가스 매장지를 찾을 때도 적용할 수 있는 기술로 포항 앞바다 유전 탐사에도 꼭 필요한 기술입니다. 하지만 탐사가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탐사 장비에 해양 쓰레기와 폐그물이 걸리면 보트를 타고 나가 제거해야 하고 최근 서해에 여름 오징어 어장이 형성되면서 어선을 피해 수시로 탐사 장소를 바꿔야 합니다. 제 뒤로 오징어 잡이배 여러 척이 보이는데요. 저 배들은 보호 감시선으로 탐사구역 안으로 다른 배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번에 서해에서 첫 임무를 완수하면 남해와 동해 탐사 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북극 등 극지 탐사 능력도 갖추고 있는 탐해 3호는 내년에는 전 세계 바다로 탐사 영역을 넓힙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올 시즌 태하 드라마라는 신조어를 만들며 줄곧 선두 경쟁을 벌였던 포항 스틸러스가 4연패에 늪에 빠지며 6위까지 추락했습니다. 포항은 주전 수비수 이동희가 전력에서 이탈하며 실점이 늘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올 시즌 9골 5도움을 기록한 스트라이커 이호재마저 부상을 당하며 실망스러운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수층이 엷은 상황에서 포항 선수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무더위 속에 K리그와 코리아컵 경기를 동시에 치르면서 박태하 감독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토암산 산사태 발생 지역에 대한 긴급 정비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국가유산청과 함께 5월부터 석굴암 주변 6곳에 토성류 방지망과 돌망태를 설치했으며 9월부터 내년 3월까지 석굴암 주변 위험지를 정밀 조사하고 산사태 피해 복구 기본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녹색연합은 지난 7월 토암산, 무장산, 함월산 73곳에 산사태가 발생했고 경주시 황용동 2곳과 문무대왕면 1곳에 땅 밀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 동해안 앞바다에는 몸무게가 50kg이 넘게 나가는 대문어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양식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 새로운 기술을 접목해 대문어 생존 기간이 획기적으로 늘어나 양식 성공 가능성이 커졌다고 합니다. 이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갈색빛이 도는 문어가 다리를 뻗어 바닥을 기어다닙니다. 수조 안의 또 다른 문어는 웅크린 몸을 쭉 펴며 빠르게 헤엄칩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실험실에서 부화시킨 뒤 200일 넘게 성장시킨 동해 대문어입니다. 수명이 3에서 4년인 대문어가 이렇게 성장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2014년 대문어 양식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그동안 100일도 채 안 돼 죽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문어는 전 세계적으로 생태학적 정보가 부족한데요. 특히 부화한 지 얼마 안 된 개체는 환경에 민감해서 폐사에 매우 취약합니다. 그런데 최근 국내 연구진이 동해 대문어의 생존을 늘리는 비법을 찾아냈습니다.
30가지 이상의 먹이를 공급해 실험했는데 특정 조개류 등 주요 먹이 4가지를 먹은 대문어의 생존 기간이 크게 늘어난 겁니다. 연구진의 다음 목표는 생존 기간을 1년으로 늘리는 겁니다. 이 기간만 넘기면 이후 대문어의 수명만큼 안정적으로 자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유생 초기에는 성장이 다소 느리지만 어느 시점부터는 성장 속도가 빨라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점차 성장하면서 폐사하는 사례도 줄어들게 됩니다. 남해안의 광어나 우럭처럼 양식에 성공한다면 동해안의 고소득 양식 어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대문어는 킬로그램당 3 내지 5만 원 정도, 명제는 7만 원까지도 나가는 고부가가치 품종입니다. 특히 대문어를 소비하는 해외로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이번 연구를 기반으로 남해안 등에 서식하는 참문어 양식에도 새로 도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무더위 속에 지난 주말에도 경북 동해안 연안에서 익사사고로 2명이 숨졌습니다. 지난 24일 오후 4시 반쯤 울릉군 북면 삼서남 인근에서 스노클링을 하던 30대 남성이 물에 빠지자 일행이 구조한 뒤 119 구조대가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하며 울릉군 의료원으로 후송했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또 같은 날 정오쯤 포항시 흥해읍 오도리 간이해수욕장에서 해루질을 하던 70대 남성이 물에 빠지자 비번이던 소방관과 피서객이 구조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는 어젯밤 11시 28분 동해시 북동쪽 60km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3.0 지진과 관련해 원자력 발전소에 미친 영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가동 중인 발전소는 정상 운전 중에 있으며 한울본부 모든 원전에서 지진 계측값이 지진경보 설정값 미만으로 계측돼 지진경보가 발생한 원전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2025 국제 바칼로레아 관심학교 공모에서 경북에서는 초중고 10개 학교가 선정됐습니다. 선정학교는 포항제철고와 청화중학교, 경주 화랑중학교, 안동 풍산고 등 초등 3곳, 중학교 5곳, 고등학교 2곳입니다. 바칼로레아는 관심학교에서 시작해 후보학교를 거쳐 최종 인증학교 순으로 성장하며 통상 3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경북교육청은 토론과 체험 중심의 새로운 교육 방식 도입을 위해 선정학교에 다양한 지원을 할 방침입니다. 제59회 전국기능경기대회가 오늘 구미에서 개회식을 갖고 포항과 경주 등 경북 4개 시군에서 일주일간의 열전에 들어갑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17개 시군에서 1,700여 명이 참가해 산업용 드론 제어와 IT 네트워크 시스템 등 50개 직종에서 실력을 겨루며 경상북도는 49개 직종에 150명이 참가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난해 대회에서 금메달 9개 등으로 종합 1위를 차지하는 등 최근 4년 연속 종합 1위를 기록했습니다. 한미해군과 해병대가 오늘부터 다음 달 7일까지 포항시 송남현 일대에서 연합 상륙훈련인 쌍용훈련을 실시합니다. 이번 훈련에는 4단급 규모의 상륙군과 대형 수송함, 항공기 40여 대, 상륙 돌격 장갑차 40여 대가 참가합니다. 특히 올해는 한미해병대가 처음으로 연합참모단을 편성해 지휘 통제 능력을 검증하고 지난해 9월 창설한 드론작전사령부가 처음으로 훈련에 참여합니다. 포항시는 매년 폭염이 기승을 부림에 따라 기후변화에 적응력을 갖춘 나무를 심을 계획입니다. 시는 앞으로 가뭄에 취약한 느티나무와 이팝나무 식재를 자제하고 가뭄과 더위에 강한 홍가시나무와 화살나무 등을 더 많이 심을 계획입니다. 온난화로 수목 생육 한계선이 북상함에 따라 키가 작고 잎이 두꺼운 남부 수종 도입을 검토하고 식물 조기 개화에 따라 나무 심는 시기도 앞당길 계획입니다. 포항시는 포항 비행장과 군 사격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군소음 피해 보상금 12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포항 비행장 인근과 장기면 수성 산서 사격장 인근, 흥해읍 칠포해상 사격장 인근 지역이 소음 지역으로 지정됐으며 보상 금액은 지역과 전입 시기, 거리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포항시 지역소음 대책심의위원회는 올해 초 소음 피해를 접수한 4,730건에 대해 심의를 진행해 4,653건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